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주택 거래와 가격이 깜짝 상승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8월 광역 토론토의 거래량은 5,6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4% 낮은 수준이지만 하락폭이 전달 47%에서 좁혀졌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집값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08만여 달러로 0.9%,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점이던 2월에 비해선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단독주택 가격은 2달 연속 하락하며 1년 전보다 3.1% 하락한 138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콘도는 올랐는데 416 지역이 73만 7천여 달러로 2.6%, 905 지역은 6% 오른 65만 6천여 달러입니다. 이처럼 거래와 가격이 깜짝 상승하자 주택시장이 반등할 거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다음 주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가을 주택시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보려면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여전히 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민자까지 증가하면서 광역 토론토의 주택 부족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모기지 상환 기간 연장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 완화 등 규정 변경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호흡기 질환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미크론 대응용 2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 2가 백신 사용을 승인한 연방정부는 모더나로부터 오늘 2가 백신 78만 회분을 공급받고 이달 안에 총 1,050만 회분을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의 2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12세에서 17세 중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확진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접종 시기 및 간격 등은 각 주 정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2가 백신 공급 계획이 나오자 각주 정부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모더나 2가 백신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장기 요양원 거주민과 직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접종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분 공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2가 백신이 도착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한다며 9월과 10월이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 2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4일 기준 캐나다의 2차 접종률은 82%로 높은 편이지만 3차 접종률을 보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차 접종률은 고연령일수록 높은 데 반해 활동량이 많은 12세에서 17세는 20%, 18세에서 29세 36%, 30세에서 39세도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보건당국은 신학기를 맞아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독감이나 감기 시즌인데다 실내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최근 6개월 안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할인마트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 할인마트 달러스토어 제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가 10여 가지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달러트리 제품의 30%, 달러라마 제품의 25%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이나 카드뮴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단체는 이들 제품의 독성물질 수치가 국내 허용치 이내 수준이긴 하지만 규정에 없는 부분에선 다량이 검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폰 기마개 부분에선 허용치 24배의 납과 5배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내부 땜납에선 170배가 나왔으며 이어폰 땜납에서도 3,000배의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들 부분이 내부에 있다고 해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고 마모돼 댐납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납 중독이 아이들의 인지와 발달을 지연시키고 성인에게도 고혈압과 신장 손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터리 플라스틱 등에서 발견되는 카드뮴도 잘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비스페놀 A가 함유된 통조림 식품도 우려됩니다. 젖병과 플라스틱 유아용품엔 사용이 금지됐지만 통조림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이 성분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2010년부터 비스페놀 A를 독성 물질에 추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저소득층이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동시에 업체에 내 외부의 모든 유해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달러트리와 달러라마는 해당되는 제품들 모두 국내 규정을 잘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지적했듯이 정부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독성 물질을 규제하는 캐나다 환경보호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는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반짝 하락할 전망입니다. 기름값 조사 사이트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어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달러 61.1센트로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1달러 49.9센트이며 내일은 2센트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휘발유 값도 어제 1달러 82에서 1달러 87센트를 기록했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평균 1달러 85센트대가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엘버타주는 1달러 40센트대가 예측됩니다. 이번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금리 인상과 공급 우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CBC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의 아빠 이선영 씨가 올해 최고 이민자 25명에 선정됐습니다. 매년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둔 이민자 25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매체는 CBC 히트작인 김씨네 편의점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이 씨가 이 작품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시상식에서 수차례 연기상을 수상했고 종영 이후에도 라스트 에어밴더 등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2년 가족과 이민 온 이 씨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다며 배우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자신의 성공을 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이민자 25명의 오마르 알가브라 연방교통부 장관과 영국 출신의 존 허드맨 국가대표 남자 축구 감독 등이 포함된 가운데 앞서 지난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프레이저 보건당국의 빅토리아 리 책임자가 이 상을 수상했고 2019년엔 BC주 신재경 전 의원이 2012년엔 소수민족 출신으로 최초의 별을 단 정환석 준장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몬드일에서 뺑소니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영스트리트 동쪽 체다 아이비뉴와 메이저 맥킨지 드라이브 이스트에서 여성 행인이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욕지역 경찰은 가해 차량이 여성을 친 뒤 도주했다며 배기음이 크고 차량 전면과 앞 유리창이 파손된 2009년에서 2011년형 검은색 혼다 시빅 차량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늘 새벽 0시 45분엔 미시사가 메이비스 로드 인근 402 고속도로 서쪽 방면 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정차했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월요일 9월 5일 노동절 연방 공휴일 롱 위크엔드를 맞아 열고 닫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5일 월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관광명소와 일부 비어스토어,
원더랜드, 또 이튼 센터 등 일부 쇼핑몰이 문을 열지만 전국의 정부 청사와 도서관, 은행, 우체국 등은 문을 닫습니다. 하버프런트와 놀스오 멜라스먼 광장 등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가운데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에서도 사이언스 월드와 수족관, 동물원, 극장, 박물관 등이 문을 열고 리치몬드 등에선 해바라기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10일 토요일 한인회관에서 한인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축제는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추석을 맞아 송편 만들기와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전통차와 전통주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청소년 난타팀과 K-팝 댄스팀의 무대를 관람하고 저녁 시간엔 7080 라이브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물품 판매 부스와 포토존 등 볼거리, 먹거리, 풍성한 행사가 마련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부스 신청 등 행사 관련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